안녕하세요. 민족주식 사관학계의 V쌤입니다. 첫 방송이 나간 후 제 기대보다 더 높은 호응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해서 기법 및 종목 연구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채널로 만들어갈 것을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시간 내셔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건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겁니다. 6월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로 4거래일인데요. 아주 확실한 6월의 주도섹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지수는 사실 코스닥은 에코 형제들 때문에 올랐고 코스피는 일부 대형주들 때문에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주가 3일째 조정 중이고 자동차주도 조정 중입니다. 2차 전지주가 약진하는 것처럼 보이고는 있지만 사실 오늘은 에코 형제의 약진이 두드러졌을 뿐 2차 전지 전체가 주도 섹터라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주도 섹터가 나온다면 이는 상승장의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많은 증권사들이 지금은 낙관론을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부 전문가들은 역발성으로 낙관론이 팽배하면 지수는 다시 추락할 수 있다, 이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과거 낙관론이 팽배하던 시절에는 이런 모습이었으니까요. 2021년 말에 2022년에 대한 주가는 온통 장밋빛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어땠습니까? 정말 엄청난 역사에 기록될 하락장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낙관론을 피면은 증시는 내려간다 하는 것이 과거의 선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증시는 좀 좋지 않을까요? 이유는 작년 우리 증시는, 아니 세계 증시는 기록에 남을 만큼 하락장이었습니다. 작년에 보세요. 이거 지금 얼마나 큰 하락장이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하락장의 주요 원인인 금리 인상이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물론 그 금리 인상이라는 게 경기 침체 우려가 상존합니다. 그러면 또 증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일정 정도의 경기 침체는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세계적인 공황이나 불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본다면은 금융투자세라는 게 이게 2년 연기돼서 2025년부터 실행이 됩니다. 즉 내후년부터죠. 금융투자세란 말 그대로 주식투자로 수익분에 대한 세금인데 이것이 작년 워낙 하락장에서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 일단 유예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증시에는 좋은 영향을 끼치리라 보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나라는 한 2,400개에서 500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요즘 삼성전자처럼 시총이 너무 큰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작은 중소형주는 주가를 관리하는, 즉 그 종목을 움직이는 주체, 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력이 없으면 주가는 그렇게 큰 변동성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즉 큰 상승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중소형주는 오른다 그러면 상한가에서부터 10% 이상 다양하게 변동성을 주죠. 이런 전제하에서 본다면 만일 제가 세력이라면 정성 들여 매집했던 주가를 언제 끌어올릴까요? 금년 내년일 겁니다. 이런 가정 속에서 주가는 내년까지 좋을 수 있습니다. 단 주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매일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주가라는 것은 분명하게 오르락도 하고 내리락도 하면서 이렇게 가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주가는 이렇게 우상향을 하듯이 이제는 다시 우상향을 하는 그런 시절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고민은 있으리라고 보죠. 왜냐하면 미국 부채한도 협상 종결로 파국은 면했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호재지만 아시다시피 부채한도의 상승은 시장에서 투자자금은 정해져 있는데 채권으로 많은 자금이 흘러 들어간다면 증시는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바로 유동성 부족, 이것은 중장기적으로는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년 말이든 내년 초든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면은 이것은 오히려 정말 경기가 침체되는구나 하는 본격 시그널로 시장에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증시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서 큰 변동성 장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두 번 정도는 다시 큰 변동성 장세가 존재하리라고 봅니다만
내년까지는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는 증시는 좋은 모습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반적인 증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주제가 뭐였습니까? 볼린저 밴드로 매수 매도 타점 찾기였습니다. 이걸 안 보신 분은 찾아서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볼린저 밴드로 매수 매도 타점 찾기, 이것만 잘 공부하시면 말이죠, 어느 정도 본인이 매수 매도 타점을 정말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이기는 개미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한번 봤다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이런 종목을 찾아서 추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추적을 해서 정말 맞는구나, 이기는가를 느끼면 본인만의 정말 기법이 생기는 겁니다. 복습하고 아래 찾아서 추적해보는 게 최고의 공부 방법입니다. 이거 안 해보시고 난 주식이랑 정말로 안 맞아, 난 주식을 떠나야 되나 보다, 이런 말씀은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근데 볼린저 밴드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도 하십니다.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눈높이가 다 다르실 겁니다. 아시는 분은 이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 또 모르시는 분도 이대로 따라 하셔도 됩니다. 단 모르시는 분은 네이버에 치시면 아주 기본적인 개념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개념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특정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 가치가 지금 높은가 낮은가를 나타내는 보조지표가 볼린저 밴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도 솔직히 난 종목을 좀 추적해서 이걸 정말 내 기법으로 익히고 싶은데 아직 자신이 없다, 어떤 종목을 추적해야 될지 이거 정말 모르겠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번째로 볼린저 밴드를 이탈했다가 하단 안으로 들어오는 자리, 이런 종목 자리 추적할 만한 종목이 없는가,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이런 자리는 단기보다는 중단기 매수 자리입니다. 분명히 이건 단기가 아닙니다.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한 종목씩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KG 모빌리티라는 종목은 사실은 거래가 중지됐다가 이제 거래 재개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볼린저 밴드가 지금 핑크색 붉은 선입니다. 이 붉은 선을 밖으로 나갔다가 지금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한번 추적 관리해 보시죠. 어떻게 되는가. 아마 일정 부분 상승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마 네트워크입니다. 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물론 저는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끝없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끝없이 하락을 했던 이 사마 네트워크가 볼린저 밴드로 이 넓지 않습니까? 지금 이 넓은 볼린저 밴드 안에서 밖으로 나갔던 이 사마 네트워크가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적 관리해 보시죠. 이거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의 수익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메이드 플레이입니다. 물론 볼린저 밴드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좁았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넓어지고 있죠. 볼린저 밴드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볼린저 밴드에 밖으로 나갔다가 지금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추적을 한다 그러면 일정 부분 수익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단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종목은 재료가 보통 없습니다. 재료가 없는 것뿐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밀렸으니까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았겠죠.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이 회사 재무 등의 치명상만 없으면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하면 상승합니다. 그것도 상당한 수익을 줄 정도로 상승을 하니까 단기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이 중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추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매수 자리에서 뭘 말씀드렸어요? 바로 볼린저 밴드가 좁은데 상단을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큰 상승이 나오려면 아까 하단과는 달리 재료와 거래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의 매수 자리는 비교적 단기적 관점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종목은 서울리거입니다. 보시다시피 볼린저 밴드가 분명히 좁죠. 상단 돌파를 시도하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시 상단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6월 16일 날 사실
뭐 큰 거래량은 아니지만 200만 주가 조금 못 되는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파는 재료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 돌파의 재료는 주도적인 재료는 없죠. 그러나 이제 개별적인 재료가 있었습니다. 바로 토큰 증권 발행 사업 STO에 진출한다는 바로 이 재료입니다. 단발생 재료이지만 돈이 들어왔었고 볼린저 밴드 돌파 시도 중이니까 추적해 보시죠. 큰 상승은 못해도 일정 부분 상승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큐렉서입니다. 자, 볼린저 밴드 좁죠? 돌파 직전입니다. 자, 이거 의료 로봇주입니다. 오늘 조금은 상승했으나 아직 볼린저 밴드를 돌파는 못했습니다. 3월 달에 보시다시피 큰 상승을 했었죠. 큰 상승을 했다가 다시 내려와서 조정을 하고, 물론 이때 거래량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정을 하고 이제 다시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추적해 보시죠. 일정 부분의 상승을 줄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상기 EV입니다. 볼린저 밴드 돌파를 시도하다가 돌파를 못했어요. 사실은 이날도 돌파를 못했고 오늘도 돌파를 못했습니다. 자, 이날도 거래량이 생겼고 오늘도 거래량이 생겼습니다. 물론 볼린저 밴드는 좁죠. 지금 넓은 데서 좁아지지 않았습니까? 자, 이 종목은 바로 지금은 아니지만 이 볼린저 밴드를 조만간 돌파할 겁니다. 이 정도 거래량과 돌파 시도는 이때 돌파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의 수익을 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상기 EV는 2차 전지 주도 테마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리 추적할 종목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들도 추적해 보시고 본인이 찾아서 추적도 해보세요. 그래야만 그것이 나의 기법이 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남은 2일도 성투하시고요. 2일 저녁 다시 뵙겠습니다. 2일 저녁에는 중기주로서 좋은 종목, 제가 추적하고 있는 종목 한 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은 고래를 춤추게 하니까 꼭 달아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 대해서 좋아요가 200개 이상 넘으면 이번 주 일요일 업로드되는 영상에서는 지금 추적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소개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정말로 궁금해하시는, 야, 이 종목은 세력이 털었나? 남아있나? 안 털었나? 이에 대한 기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많이들 눌러주세요. 뭐 안 넣으면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멋진 날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